안녕하세요. 클로젯팀입니다. 이번 2024년 2분기 클로젯 스킬업 웨비나에서는 클로젯의 버추얼 쇼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웨비나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서 웨비나의 흐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클로젯의 버추얼 쇼룸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클로를 활용하여 클로젯에서 어떻게 버추얼 쇼룸을 구성할 수 있는지 라이브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클로젯 이용이 처음이시라면 클로젯 웹사이트 또는 클로젯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웨비나 영상을 통해 클로젯 워크스페이스 셋업을 위한 클로젯 구조와 권한 체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시청하셔서 클로젯 구조 셋업에 대해 참고해 보세요. 그럼 클로젯 계정이 준비되었다면 클로젯 버추얼 쇼룸 기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쇼룸에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가상 환경에서 3D 의상을 실감나게 3D 뷰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룸 배경 이미지에 하이퍼링크를 첨부할 수 있으며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저는 3D 라이브 뷰어를 통해 제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쇼룸은 데스크탑, 휴대전화, 터치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VR 기기 등과 같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쇼룸은 제품 홍보를 위한 무역 전시회, 회의, 심지어 웹사이트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버추얼 쇼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추얼 쇼룸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쇼룸 이미지를 활용하여 버추얼 쇼룸을 제작하는 첫 번째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 쇼룸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쇼룸의 사진과 3D 의상 파일을 클로젯에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젯에서 버추얼 쇼룸을 구성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클로에서 가상 쇼룸을 구성하고 업로드 비아 클로젯을 통해 업로드하여 쇼룸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워크플로우에서는 클로 버추얼 패션의 다양한 프로덕트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장식 등 쇼룸 구성에 필요한 에셋들을 커넥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에서 쇼룸을 구성 후 3D 쇼룸을 렌더합니다. 배경 이미지와 3D 파일이 준비되면 클로젯으로 돌아와 업로드하여 버추얼 쇼룸을 게시합니다. 그럼 라이브 데모를 통해 두 번째 예시인 클로와 클로젯을 모두 활용하여 버추얼 쇼룸을 제작하는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룸에 배치할 소품을 선택하기 위해 커넥트 스토어로 이동합니다. 먼저 커넥트 스토어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스토어는 클로 유저와 3D 업체들이 직접 제작한 3D 어셋과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는 디지털 오픈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씬, 포즈, 소품 등과 같이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기본 에셋을 개별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소품과 조명이 이미 구성된 화이트하우스와 같은 씬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쇼룸 구성에 필요한 에셋들을 모두 장바구니에 담고 다운로드하기 위해 먼저 플레이스 오더 버튼을 눌러 결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파일을 모두 다운받고 쇼룸을 구성하기 위해 클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쇼룸을 구성하기에 앞서 먼저 3D 의상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D 의상이 준비되었다면 의상을 미디엄 퀄리티와 하이 퀄리티 두 가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의 용량 최적화를 위해 쇼룸의 배경 이미지 제작에 미디엄 퀄리티 파일이 사용되고 하이 퀄리티 파일은 3D 뷰어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하이 퀄리티 파일을 미디엄 퀄리티 파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미디엄 퀄리티의 경우 안쪽에 레이어된 패턴이 없는지 확인 후 레이어된 안쪽 패턴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상의 입자 간격 또한 10에서 15mm로 설정해야 하고
입자 간격을 낮췄다면 입자 간격에 따라 실루엣이 적용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파일의 이름을 미디엄 퀄리티로 변경하고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3D 쇼룸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 메인 메뉴에서 파일, Add, Scene and Props를 클릭하여 커넥트에서 다운로드한 씬과 소품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로드 타입을 Add로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열어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파일이 3D 창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소품을 동일한 과정으로 3D 창에 추가해 줍니다. 소품의 경우 기즈모 도구를 사용하여 각 소품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배치해 줍니다. 원하는 위치에 소품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3D 의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전에 미디엄 퀄리티로 저장한 의상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의상 파일을 열 때에도 로드 유형이 Add인지 확인해 주세요. 3D 창에 추가된 아바타를 클릭 후 나타나는 우클릭 메뉴에서 셀렉트 아바타 가먼츠 메뉴를 클릭하여 아바타와 의상을 기즈모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 중 의상과 아바타가 지면에서 떨어져 배치된 경우 Move All 아바타 가먼츠 메뉴를 클릭하여 의상과 아바타를 지면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의상을 트림 유형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상을 트림 유형으로 변환하게 되면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여 소프트웨어 로딩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소품 및 의상을 추가하여 쇼룸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쇼룸 구성이 완성되었다면 쇼룸에 조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클릭하여 렌더 창 우측 상단에서 사각 조명을 클릭하면 사각 조명이 3D 창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우측 프로퍼티 창에서 수치를 입력하여 사각 조명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1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기즈모를 통해 움직여 쇼룸 전체 천장을 덮는 형태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우측 조명,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조명이 활성화되어 있고 렌더링 창에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쇼룸 공간인 내면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파노라마 렌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사각형 패턴을 제작하여 천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장 사이즈에 맞게 직사각형 패턴을 제작 후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텍스처를 변경하고 파일 용량 최적화를 위해 입자 간격을 200mm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기즈모를 이용하여 쇼룸 상단을 덮는 형태로 위치시킵니다. 그럼 3D 쇼룸을 렌더하기 위한 쇼룸 공간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 창으로 이동하여 쇼룸을 렌더링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렌더를 하기 전에 렌더 결과물에 대한 속성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및 비디오 속성 창에서 이미지 크기를 1920-1080 사이즈에 이미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속성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타입을 360도 이미지를 뜻하는 파노라마 렌즈로 변경합니다. 공간의 내면이 막힌 쇼룸의 편리한 카메라 설정을 위해 3D 창에 아바타와 소품이 반투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3D 창에서 뷰포트를 이동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종 렌더를 하기에 앞서 인터랙티브 렌더를 클릭하여 렌더링 결과를 미리 확인합니다. 렌더링 미리 보기의 경우 360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가 왜곡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터랙티브 렌더링 결과를 확인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세팅이 완료되면 렌더링을 중지하고 파이널 렌더를 눌러 최종 렌더를 진행합니다. 클로셋에 쇼룸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주의할 점은 클로를 통해 렌더한 이미지가 아닌 자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비율이 16대 9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미지 크기는 8192-4096 픽셀,
용량은 100MB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미지 형식은 PNG, SVG, JPG, HDR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단계로 클로셋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용된 의상 및 부자재와 같은 3D 파일들을 클로셋에 업로드합니다. 뉴 아이콘을 눌러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작된 의상들은 모두 하이 퀄리티로 제작된 파일들을 모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3D 파일들을 클릭하여 컨텐트 페이지에서 파일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고 필요한 경우 에셋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경로에서 워크룸 상위 레벨로 이동하여 상단의 Add 버튼을 눌러 새로운 어솔트먼트를 제작합니다. 다시 기존 워크룸으로 돌아가서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모든 에셋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모든 3D 파일들을 방금 전 새로 제작한 어솔트먼트 공간에 추가합니다. Go to Space 버튼을 눌러 버추얼 쇼룸을 제작할 어솔트먼트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Create a Virtual Showroom 버튼을 눌러 버추얼 쇼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추얼 쇼룸 제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작 페이지에서는 버추얼 쇼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추얼 쇼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360도 이미지 옵션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2D 이미지 옵션을 선택하면 촬영한 실제 쇼룸의 2D 이미지를 첨부하여 해당 예시와 같은 버추얼 쇼룸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혹은 2D 이미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아래 스페이스 이미지에서 배경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참고로 제작한 배경 이미지가 없다면 클로셋에서 제공하는 기본 버추얼 쇼룸 배경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작한 쇼룸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모든 프리셋 이미지를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삭제하고 방금 전 렌더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3D 배경 이미지로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렌더한 이미지가 여러 장일 경우 경로창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로고 이미지를 추가하고 하단의 크리에이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버추얼 쇼룸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버추얼 쇼룸 수정 페이지는 클로셋의 내비게이션 방법과 동일하게 3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배경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굴려 배경을 확대 및 축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탭에서 동일한 쇼룸의 다른 위치 혹은 다른 각도로 렌더된 배경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환경의 쇼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 1 파일을 예시로 버추얼 쇼룸의 제품 3D 뷰어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Add 버튼을 클릭하고 3D 컨텐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우측에 어솔트먼트에 추가해둔 3D 컨텐트 목록이 모두 표시됩니다. 보이는 3D 컨텐트 목록에서 드레스 1과 같은 3D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하여 배경 이미지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배경 이미지의 아이콘이 추가되고 마우스 커서로 해당 아이콘을 선택한 채로 움직여 아이콘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에딧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우측 에딧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스팟 아이콘의 모양 및 색상, 불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완료했다면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로셋은 zipF과 같은 의상이 아닌 다른 클로의 확장자 파일의 미리 보기도 지원하고 있어 쇼룸에 추가하여 3D 뷰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컨텐트 외에도 2D 컨텐츠를 이미지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Add 2D 컨텐트를 클릭하여 2D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나타나는 에딧 페이지에서 스팟 아이콘의 색상, 디자인을 변경한 후 컨텐트 하위에 셀렉트를 눌러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하나씩 선택하여 추가하고 컨텐츠의 이름과 설명을 적고 하단의 세이브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3D 및 2D 컨텐츠 외에도 외부 웹페이지 및 링크를 연결하여 영상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Add, Other 컨텐츠를 클릭합니다. 먼저 동일하게 스팟 아이콘의 위치와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연결할 링크 URL을 추가하기 전 어떤 웹페이지 또는 링크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썸네일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이름과 링크를 입력한 후 하단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쇼룸을 여러 공간으로 추가해 두었기 때문에 선택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Add,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고 스팟 아이콘의 위치와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Select a Face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좌측의 리스트에서 현재 공간에서 이동할 공간을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의 이름을 설정 후 세이브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쇼룸을 게시하기 전에 아래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에 저장한 모든 콘텐츠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해당 리스트에서 저장한 컨텐츠를 3D, 2D, 아더 컨텐츠, 그리고 내비게이션 경로까지 유형별로 콘텐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각 컨텐츠 우측의 에딧 버튼을 클릭하여 각 컨텐츠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쇼룸 전체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우측 코너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Publish to Live 버튼을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쇼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라이브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작한 버추얼 쇼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스팟 아이콘을 선택하면 3D 뷰어를 내비게이션하며 의상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한 의상에 컬러웨이가 있는 경우 다른 색상의 의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뷰어의 화면을 키워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의상이 아닌 원단의 경우에도 3D 뷰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D 이미지를 업로드한 컨텐츠도 스팟 아이콘을 눌러 업로드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환경의 스페이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옆에 스팟 아이콘을 클릭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확인하고 Explore Now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첨부한 하이퍼링크의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클로젯 렌더링을 통해 제작한 턴테이블 영상을 게시해둔 웹페이지에서 재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해둔 내비게이션 하이퍼링크를 통해 다른 스페이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버추얼 쇼룸 구성을 완료하였다면 우측 코너의 쉐어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사람에게 쇼룸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안내드린 버추얼 쇼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웨비나 마지막 파트인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모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클로셋 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